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시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마이크로베스트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베스트는 투스칸 홀딩스, 티커네임 THCB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마이크로베스트의 주식을 갖고 싶으시다면 지금은 투스칸 홀딩스의 주식을 사놓으시면 나중에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 상장이 될 때 투스칸 홀딩스의 주식이 마이크로베스트의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2021년 4월 30일이 합병의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마이크로베스트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깨끗한 미래를 원합니다. 많은 전기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매연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은 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시대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전기자동차의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적으며 큰 비용이 들고 전기자동차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딜레이가 걸리고 있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려면 디젤 및 가솔린과 같은 에너지에 견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요. 그것은 전기자동차를 일반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는 만큼 빨리 충전하는 문제였습니다. 실은 마이크로베스트가 전기버스 분야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기버스보다 사이즈가 작은 일반 자가용에도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베스트의 배터리 기술은 가장 아래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모델의 일반 자동차에도 아주 쉽게 융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양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덴시티가 있는 배터리는 11cm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 각각의 배터리 셀은 12kWh의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가 충전되는 데까지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하는데 300km나 주행이 가능하며 총 주행거리는 60만 km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반 자동차 그 자체의 수명에 상응하는 거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세이프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베스트가 특허를 내놓은 Smart Thermal Liquid STL 기술을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STL이 적용된 기술은 자동차가 빠른 스피드로 주행을 해도 낮은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동차의 온도가 Thermal Runaway 포인트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혹시 사고로 이어져도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합니다. 배터리가 액체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한 상태에서 액체가 계속 순환하게끔 함으로써 STL 기술은 배터리가 계속 안정적인 온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도와줍니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는 전기버스 천장 위에 설치가 됩니다. 샤시의 공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고요. 일반 버스와는 달리 전기버스는 아주 고르게 좌석이 배치가 될 수 있죠. 느린 충전 속도에 비해 20배의 빠른 속도의 충전률을 자랑하는 파스트 차지와 함께할 경우 첫 투자 유치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는 데다가 높은 ROI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차징 스테이션에게 추가로 에너지를 보급해 줄 수도 있는데요. 가로등이 LED 전등으로 바뀌어 많은 에이지가 세이브됨에 따라서 차징 스테이션에 보조 역할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마이크로베스트는 배터리를 소자 단계에서 시작하여 셀, 모듈, 그리고 팩까지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걸맞은 제조 공장이 있는데요. 소자를 만드는 데 필요로 되는 FCG Cathode Plant 그리고 Electrolyte Plant가 구비되어 있고요. 이러한 소자들을 기반하여 셀을 만들어내기 위한 셀 프로덕션 라인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러한 셀들을 집합하여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내는 모듈 어셈블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듈들을 모아서 팩으로 완성시키도록 하는 팩 프로덕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전부 공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량 생산을 할 수 있으며 소자 단계에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고객이 갖고 있는 차량의 모델에 맞춰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제작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어 높은 마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부각하여 마이크로베스트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한 번 충전을 통해서 20%나 멀리 나갈 수 있으며 3배 빠르게 충전이 될 수 있고 3배 이상의 수명을 갖고 있기까지 합니다. 어떠한 경쟁사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번 충전을 통해서 약 600km 갈 수 있다는 것과 12분 만에 70%가 충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수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의 배터리로 트럭, 라이트 듀티 밴스, 런던의 하이브리드 버스, 중국의 CRRC 기차,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포트 트럭, 그리고 헤비 듀티 마이닝 트럭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베스트가 CATL 다음으로 많은 중국의 버스들에게 배터리를 보급했다는 자료를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마이크로베스트가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000여 개 이상의 전기자동차에 배터리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EV는 40%, PHEV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0%, 그리고 HEV라고 해서 그냥 하이브리드에는 10%의 비율로 다양한 모델을 대상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영국, 한국을 비롯해 16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9개국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2018년 평창올림픽의 버스에서 사용되기까지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커머셜 비에클스를 대상으로 배터리를 공급했지만 마이크로베스트는 앞으로 패신저 비에클스를 대상으로 또한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에너지 스토리지 솔루션 그리고 배터리 컴포넌트 분야까지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베스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마이크로베스트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매출액을 보면은 커머셜 비에클 섹터에서 2020년에 101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예정이고요. 2025년에는 배터리 컴포넌트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솔루션 쪽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생겨 연 평균 성장률 87%의 속도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2,348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찍을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연 평균 성장률 87%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에비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는 순이익에서 영업활동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감가상각, 이자, 그리고 세금과 같은 부분을 다시 합산함으로써 영업활동 자체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이 흑자인가 적자인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 12밀리언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놀랍게도 1년 뒤에 바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2021년에 12밀리언 달러의 흑자 달성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에비타 마진 20%로 465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낼 예정입니다. 참고로 에비타 마진이라고 하면은 에비타를 분자해 놓고 매출액을 분모해 놓아 에비타가 매출액에 비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에비타 마진이 20% 이상이면은 굉장히 많은 흑자가 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기업은 지금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니 이번에는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이 기업의 현금과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은 프로포마 에퀴티 밸류라고 해서 합병 후에 1주에 10달러라고 봤을 때 약 3조의 자본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대한 자본 가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70% 할당된 주식이 원래 마이크로베스트 셰어홀더스가 갖게 되며 스펙 회사와 합병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주식이 여기 스펙 셰어홀더스, 스펙 파운더 셰어스 그리고 파이프 인베스터로 배분되며 이들은 주식을 받은 대가로 현금을 마이크로베스트에게 주게 됩니다. 참고로 스펙 셰어홀더스는 저희들에게 할당된 주식 개수이고요. 스펙 파운더 셰어스는 마이크로베스트를 합병시켜서 우회 성장을 하고자 하는 주체인 THCB 파운더가 되겠으며 파이프 인베스터들은 기관 또는 단체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3.0조라는 부분에서 기업 고유 가치를 평가하려면 현금과 부채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Proforma Aggregate Value라고 해서 2.4조라는 Enterprise Value가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이해함에 따라서 이 기업이 갖게 될 현금은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이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3.0조에서 2.4조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여기 아래 노트 부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5번을 보시면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772밀리언 달러의 현금이 있고요. 171밀리언 달러의 부채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3.0 빌리언 달러는 3,000밀리언 달러니까 3,000밀리언 달러에서 2,400밀리언 달러인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하려면 현금은 빼고 부채는 더해야 하는데요. 3,000밀리언 달러에서 772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빼고요. 그리고 171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더하면은
$2,399밀리언, 즉 2.4빌리언 달러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성공적으로 합병을 하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772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게 되고요. 그에 반해 171밀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밖에 없기에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좋으며 스펙 쉐어홀더스, 파이브 인베스터, 그리고 스펙 파운더로부터 얻은 투자금으로 더 활동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재팬,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55%라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전기자동차의 매출액은 점점 높아져 2020년에는 1.5%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전기자동차의 비율이 2025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스피드가 진행이 되어 2040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49%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0%에서 40%의 전기자동차 가치는 배터리에 있다고 할 정도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요 또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기 위해 마이크로베스트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클라크스빌에서 2기가와트짜리의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요. 2021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배터리 프로덕션을 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클라크스빌에서 배터리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2021년 2월 5일날 난 기사에 따르면 어시커시는 일반 자동차가 아닌 특수 목적을 가진 장갑차라던가 군수물자 수송용 트럭과 같은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마이크로베스트와 함께 기술 개발을 할 것이라고 했으며 마이크로베스트가 상장을 할 때 파이브 인베스트로서 25밀리언 달러를 투자하여 마이크로베스트와의 관계 또한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는 어시커시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파워트레인 브랜드 회사인 FPT와 Commercial Cooperation Agreement를 맺게 되어 독일 베를린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가 FPT에게 납품하게 되며 이탈리 터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는 FPT가 디자인 및 조립을 하도록 허가를 주어서 이러한 배터리가 CNH Industrial Vehicle 그리고 다른 고객에게 납품하게끔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밸류에이션에서는 revenue 분의 aggregate value 또는 enterprise value라고 해서 이 부분에 따른 멀티플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를 $10로 기준을 잡았을 때 아까 transaction overview에서 봤듯이 aggregate value는 여기 2,400밀리언 달러이고요. 2026년에 마이크로베스트가 2,987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낸다고 했을 때 aggregate value인 2,400밀리언 달러를 2,987밀리언 달러로 나누면은 이렇게 0.8이라는 멀티플이 나옵니다.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퀀텀스케이프의 경우는 2026년을 기준으로 54.3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퀀텀스케이프의 주가가 상장하기 전에 비해서 높은 주가로 거래가 되어서 분자 쪽인 aggregate value가 더 높아져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된 것이고요. 마이크로베스트와 퀀텀스케이프가 동일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하는 동일한 섹터 안에 있다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미 상장된 퀀텀스케이프의 경우는 꽤나 높은 멀티플을 받아 거래가 되고 있으며 퀀텀스케이프와는 달리 마이크로베스트는 이미 배터리를 개발해서 시중에 내놓았고요. 매출액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에 지금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아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마이크로베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마이크로베스트의 경우는 이미 배터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하여 상하이라던가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에까지 납품한 기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오버뷰에서는 이 회사가 많은 투자를 받아 부채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현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마이크로베스트가 버스뿐만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에도 뛰어든다고 했을 때 아주 좋은 성장을 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베스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불리시며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